걷기 운동만 해서는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임산부들이 걷기만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출산에 필요한 근육을 거의 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걷기만 하면 무거운 몸을 버티는 법만 배우고 진짜 필요한 건 출산과 회복을 준비하는 근력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심입니다. 요즘 산모님들 운동 정말 열심히 하시죠? SNS 보면은 요가, 필라테스, 발레핏 하는 분들도 있고 더하면 크로스핏까지 하시는 산모님들도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전에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운동을 계속 이어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전에 운동을 아예 하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시작할 운동이 걷기 운동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걷기 운동만 해서는 임산부 운동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임산부 운동을 왜 해야 하는지, 걷기 운동만 해서는 부족한 이유, 임산부 운동에서 꼭 강화해야 되는 필요 근력과 그 운동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임신 중에 살을 빼고 몸매 관리 때문에 하는 이유는 없잖아요. 물론 임신 기간에는 여성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나오는 기간이기 때문에 살이 너무 잘 찝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지연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임산부 운동은 조금 더 건강하게 임신 기간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출산을 잘 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출산 후에 회복을 조금 더 빠르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임산부 운동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아이를 낳고 나면은 아이 낳고 끝이 아니라 육아라는 굉장히 긴 마라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육아를 잘 버틸 수 있는 정말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체력인데요. 육아 이꼴 체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저도 지금 두 아이를 키우지만 체력이 좋지 않으면 아이들한테 짜증도 많이 내고 정말 멘탈이 무너집니다. 이 체력을 미리미리 길러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임산부 때, 아이가 없을 때 운동을 미리 해두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운동은 책에서 봤을 때 산부인과 국제학술지에는 임신성 당뇨를 낮춰주는데 운동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쓰여 있다고 해요. 임신성 당뇨 검사, 즉 임당 검사 때 임산부분들이 많이 긴장하시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걱정만 하는 것보다는 운동을 하고 내가 임신성 당뇨가 걸리지 않게 미리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임산부 운동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걷기만 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배가 점점점 커지면서 몸의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쏠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넘어지지 않으려고 허리를 자연스럽게 꺾게 돼요. 골반을 앞으로 밀어내는 자세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요. 이 상태에서 걷기를 반복하면 허리 근육은 점점 더 긴장되고 복부랑 골반을 지지해야 할 근육들이 점점 일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걸을수록 몸이 가벼워지는 것보다는 배불러지는 배를 버티는 느낌만 남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출산을 할 때 골반, 즉 골반 기저근을 꽉 잡는 것만이 아니라 얘를 잘 풀어주는 기능도 중요한데요. 그러한 기능들을 강화시켜주고 기능을 좋게 해주는데 걷기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임신 중에는 호르몬 영향으로 인대가 느슨해지기 때문에 이런 동작들이 반복되면 골반이 불안정해지고 안정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엉덩이 근육, 깊은 복부 근육과 골반 기저근을 걷기만으로는 거의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걷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에서 정말 중요한 게 이 복부와 골반이 협응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이 걷기는 이 호흡 근육들과 골반 기저근을 의식적으로 연결해주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배는 계속 앞으로 밀리고 골반 기저근은 늘어진 상태로 걷기만 하게 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육아에 필요한 특히 상체 근력을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상해보세요. 육아하면 육아만 하겠습니까? 집안일도 해야 되고요. 아이 점점 더 무거워지면서 우리 스쿼트 하는 자세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러한 자세들이 연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도 더 쉽게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어깨 정말 망가집니다. 정리해볼게요. 걷기 운동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걷기 운동만 해서는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근력 운동을 해줘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 걷기 운동은 어느 시점에서 해줘야 되냐면 근력 운동을 하고 난 이후에 해주면 좋고, 그래서 어느 정도 강도로 걸으면 좋냐면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할 때 대화하면서 걸을 때 약간 숨이 차면서 대화를 하는 정도의 심폐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정도로 유산소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요즘 스마트워치 많이 차시잖아요. 120에서 130 정도의 심박수가 있는 정도로 운동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입덧이 심할 때는 그냥 쉬어주시는 게 좋고요. 1시간 이내로 눕지 마시고 충분히 앉아있는 상태에서 소화가 된 상태에서 쉬어주시고요. 산책 가볍게 해주시고 그리고 간단한 스트레칭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입덧이 끝나는 시기는 16주부터예요. 안정기에 들어설 때 몸이 괜찮아지는데 그때부터 운동을 슬슬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임신 중에 절대 하면 안 되는 운동들은 밖에서 타는 자전거, 실내 자전거는 괜찮다고 해요. 너무 격렬한 달리기, 배를 바닥에 대는 엎드려서 하는 자세, 내발기기 자세는 가능합니다. 한 발로 서서 운동하는 그런 동작들은 안 좋다고 하는데 런지나 그런 힙 익스텐션 동작들은 무언가를 잡고 했을 때는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맨몸 운동으로 한 다리를 떼고 오래 유지하는 그런 자세들은 그닥 좋지 않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너무 과도한 스트레칭, 때 릴렉신이라고 하는 관절들이 되게 느슨해지는 호르몬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부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칭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해줘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골반 기저근과 호흡을 이렇게 인지하고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케겔 운동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골반 기저근은 아기를 지탱하고 출산 때 열리고 출산 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근육이기 때문에 케겔 운동을 하면서 얘네들을 강화해주는 게 좋고 또 이완해주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감각이 없으면은 출산 후에 요실금과 회음부 회복이 굉장히 느려질 수 있고요. 저는 첫째 낳고 그리고 사실은 둘째 낳고도 자다가 실례를 한 적이 있어요. 인지력이 많이 약해지다 보니까 화장실을 가고 싶은가? 이런 인지력이 많이 떨어지는데 지금은 다 회복이 됐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처럼 이런 케겔 운동 같은 운동을 하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더더욱이 이 회복 속도가 많이 지연이 되겠죠. 그래서 케겔 운동 필수입니다. 두 번째로는 엉덩이 근육과 후면사슬 근육입니다. 후면사슬은 쉽게 생각해서 등과 허벅지 뒤쪽을 얘기하는데요. 배가 나오면 무게중심 앞쪽으로 쏠리면서 체의 앞쪽 근육, 몸을 동전의 앞면과 뒷면으로 얘기했을 때 앞면에 있는 전면을 주로 많이 쓰거든요. 이제 이 후면사슬을 써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몸의 균형 감각을 잘 기를 수 있고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엉덩이 근육과 후면사슬 근육들을 강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운동들이 대표적으로 데드리프트랑요, 힙 익스텐션, 런지입니다. 이 운동들은 허벅지 뒷면을 쓰기 때문에 꼭 필요한 운동이고 출산 때 힘을 줄 때도 아기 안고 일어날 때도 이 근육들이 대신 일을 해줘야 허리가 덜 망가지기 때문에 이 동작들 꼭 필수고요. 스쿼트인데요. 스쿼트는 그냥 단순히 하체 근력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전체 근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이 스쿼트 꼭 필수고요. 스쿼트는 호흡과 골반 저근, 코어, 호흡, 하체 근력이 전부 연결이 되는 동작이기 때문에 이 연결이 잘 되어야 출산 때 힘을 아래로 제대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쿼트 제대로 해주시는 게 좋고 이런 책상 같은 것들을 잡고 스쿼트, 의자에 앉듯이 앉아주는 운동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소고양이 자세, 캣카우 자세인데요. 이 자세가 정말 출산에서 도움이 많이 되는 이유는 고양이 자세가 골반에 후방경사를 만들어내면서 골반 안에 공간을 굉장히 넓게 하면서 아이가 슉 나오게 도와주는 그런 자세거든요. 자연분만을 하시면 사실 허리가 계속 꺾여요. 너무 아파서 허리가 계속 꺾이는데 그거를 자꾸 후방경사, 골반을 말아주는 동작을 계속 만들어줘야 아기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 동작을 미리 연습하지 않으시면 정말 잘 못해요. 계속 허리가 꺾여요. 그럼 아기가 계속 껴있거든요. 그럼 계속 출산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소고양이 자세로 충분히 이완을 해주시고 수축을 해주는 이완과 협응을 연습하는 동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은 상체 근력인데요. 사실 출산과 임신 중에는 상체 근력이 막 엄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제가 육아가 앞서 기다리고 있다 했잖아요. 육아에서는 상체 근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기를 하루 종일 안고 수유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이제 등이 이 날개뼈가 자꾸 사이가 벌어져요. 그러면 등이 이렇게 굽어지거든요. 그럼 날개뼈 사이가 서로 멀어지면서 날개뼈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쉽게 말해서 우리 구분등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구분등이 되면 지금 제 승모근이 어때요? 그쵸? 올라가죠. 그러면 날개뼈 사이를 좁혀주는 이런 운동들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 덤벨로는 덤벨로 하는 숄더 프레스, 그리고 팔을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날개뼈의 상하 회전을 도와주는 운동, 그리고 밴드, 저항하는 운동이 진짜 필요한데요. 이 헬스장에 가면은 케이블로 이렇게 당겨서 하는 로우 동작 있죠. 그거를 이 밴드 가지고 하시면 집에서 홈트로 하실 수 있어요. 밴드 로우 동작.
네, 이 동작을 해주시면은 상체 근력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게 없으면 출산 후에 어깨 통증, 목 통증 진짜 심해서 한방병원 자주 가셔야 돼요.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임신 중에 걷기 운동만 너무 단순하게 하지 마시고 다양한 운동들을 정말 출산에 필요한 운동들을 하시면서 출산을 준비하시고 이후에 육아라는 긴 마라톤을 준비할 수 있는 그 값진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마지막에 알려드린 5가지 동작을 조금 더 집에서 따라하실 수 있게 자세하게 운동 방법을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그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글로 답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